이거 근데 이거 아래 보이나요? 안 마이크 보여요. 여기 다 돼요. 어디까지 보여요? 배꼽까지? 리모컨 보여요? 리모컨 아, 어때? 안 보여요? 아. 리모컨 좀 보여도 돼요. 제가 이걸 아. 들고 진행해봤는데 하나도 안 어색해요. 어. 안 나오긴 좀 좋죠. 뭐 어차피 편집 있으니까 편하게 합시다. 갈까요? 네. 피부과 전문의 오튜브 채널 필러.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오수진입니다. 성형외과 전문의 신상호입니다. 네, 오늘은 성형외과 전문의 신상우 원장님과 함께 필러의 여러 가지 사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요새 진료실에 오시는 환자분들도 그렇고 주변의 지인분들도 그렇고 결혼식을 앞두고 더 예뻐지고자 시술을 문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우리 신상우 원장님께서 예비 신부님들에게 가장 추천하는 뿌띠 시술이 혹시 있으신가요? 네. 예비 신부들이 요즘은 좀 나이들이 좀 많아서 오는 것 같아요. 요즘 대한민국의 초혼 연령이 20대 후반 돌파한 지가 꽤 됐죠. 그래서 아무래도 예비 신부들이 병원에 찾아오실 때는 촬영이나 결혼식을 좀 여유 있게 남겨놓고 찾아오시면 좋겠는데 한 달을 채 안 남겨놓고 찾아오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왜냐면은 일하느라고 너무 바빠가지고 진짜 막 부랴부랴 막 이제는 좀 해야 되지 않나 하면서 한두 달 전에 막 급하게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 원장님도 그런가요? 아니 저라기보다는 제 친구들도 보통 요새는 다들 일을 막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결혼식 직전까지 막 부랴부랴 준비하다가 이제 그제서야 이제 자기 얼굴 이제 좀 신경 써야 되지 않나 막 이러면서 찾아오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빠르게 오셔야 거의 뭐 세네 달이고 보통 대개는 한두 달 전에 많이들 오세요. 맞죠. 네. 그래서 보통 성형외과 시술이나 이런 피부과 시술들이 사실은 시술 후에 홍조나 멍이 좀 생길 수 있는 시술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다운타임이 좀 필요한 경우가 사실 있는데 그래서 일단 저는 중요한 촬영이나 중요한 행사가 있다면은 적어도 두세 달 전에 오시기를 지금 이 영상을 통해서라도 좀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저도 한 4달 정도면 좋을 것 같아요. 넉 달 정도? 네. 아, 피부과에서는 넉 달 정도를 추천하시는구나. 그래서 요즘 신부들이 옛날과 달리 30대 이상들도 꽤 많아져서 그 얘기 2번이나 하시네요. 저 들으라고 하시는 건가요? 요새는 진짜 조금 많이 늦어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조금 이제 늦어진 경향이 있어서 아무래도 조금 주름, 뭐 좀 이런 부분을 처짐 이런 부분을 좀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 요새 필러 성분 중에 가장 대표적인 성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어떤 거죠? 요즘 필러가 대부분은 히알루론산, HA 또는 뭐 히알루론산이라고 얘기하는 이런 성분들이 대부분인 것 같고요. 네. 원래 자연에서 나오는 히알루론산 물질은 액체 성분으로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교차 결합을 통해서 겔 상태, 적어도 겔 상태로 주입을 하는 걸로 저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히알루론산 성분은 그만큼 많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검증이 돼 있는 물질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이 HA를 히알루론산 어떤 물성으로 만드느냐에 따라서 뭐 코나 뭐 이마, 턱을 좀 돋우는 데 사용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뭐 피부과에서도 히알루론산을 또 그런 비슷한 목적으로 쓰고 있지 않나요? 그죠. 뭐 얼굴 윤곽을 좀 볼륨을 메워준다거나 아니면 뭐 잔주름을 메워주는 역할도 하고 말 그대로 뭐 피부 결을 좋게 하기 위해서 물광 주사를 놓기도 하고 뭐 다양하게 쓰이고 있죠. 그렇네요. 그 말씀하신 대로 진피층을 히알루론산 물질로 채우면 잔주름 따위가 좀 개선되고 볼륨감이 좀 생기기 때문에 진짜로 피부가 물광이 나는 치료가 이루어지기도 하죠. 네, 그래서 이 잔주름을 치료하기 위해서 필러 말고도 또 다른 시술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뭐 원장님 같은 경우에 피부과에서는 어떤 시술을 하는지 제가 또 궁금하네요. 보통은 이제 물광 주사 놓을 때도 있고 아니면 잔주름 같은 경우에는 스킨 보톡스 놓을 때도 굉장히 많거든요. 스킨 보톡스를 놓을 때 효과가 모공도 축소해주는 효과도 있고 피부 결도 좀 좋아지면서 아주 얕은 잔주름 같은 것도 진짜 잘 펴져요. 스킨 보톡스 단독으로 하는 분들보다는 이제 예전에 제가 영상 올렸던 그 하이프 초음파 리프팅 레이저를 할 때 같이 병행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아, 네, 하이프와 그래서, 스킨 보톡스를 같이? 네, 왜냐면 이제 제가 환자분들한테 쉽게 설명을 할 때는요. 보통 하이프는 피부의 깊은 층이랑 중간층을 친다. 깊은 층이랑 중간층을 개선시킨다고 얘기를 해주고
그다음에 스킨 보톡스는 피부의 가장 위층, 위층에 잔주름을 펴주니까 쉽게 얘기해서 가장 위층, 중간층, 아래층을 함께 하려면 같이 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설명을 많이 드려요. 그래서 잔주름은 스킨 보톡스로 펴고 그다음에 하이프 네. 고강도 집속 초음파 레이저, 뭐 울세라나 뭐 슈링크 같은 것들로 피부 아래층에 윤곽 개선하고 그러니까 탄력을 아래층에 또 살짝 태워서 콜라겐 재생시켜서 주고 그러면 굉장히 이게 효과가 스킨 보톡스 자체만으로도 거의 즉각적인 효과가 나타나는데 시간이 이제 한 달, 두 달 지나면서 결혼식 거의 뭐 직장 됐을 때는 거의 이제 하이프에 의해서 조금 더 최대 효과가 나타나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진짜 점점 더 많이 만족을 하세요. 야, 그렇구나. 어쨌든 이제 필러 얘기로 다시 조금 돌아가 보면 사실 근데 요새 필러 맞을 때 막 실명되지 않나요? 뭐 피부가 괴사되지 않나요? 막 이렇게 위험한 시술이라고 많이 걱정들 하시잖아요. 네. 요거에 대해서 혹시 해주실 말씀 있으신가요? 네. 우리 오수진 원장님이 저보다 뭐 더 잘 아시겠지만은 그 위험한 부위가 분명히 존재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보통 혈관이랑 관련이 있는 건데요. 혈관인 경우에 팔자주름이나 코, 옆 아니면 미간 부위 이런 곳들이 위험한 혈관들이 많이 지나가죠. 우리가 덴저존이라고 얘기하시죠. 원장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시술할 때도 솔직히 조금 긴장하고 할 때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원장님도 그 부위 시술할 때는 긴장 많이 하시죠.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가끔 겨드랑이랑 등에 땀 젖어 있을 때도 있거든요. 아. 혹시나 이제 하니까 굉장히 신경 써서 하다 보면은 맞아요. 네.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필러가 만약에 혈관을 틀어 막아서 피부 괴사나 또 심각하게는 이 실명까지 일으킬 수 있는 위험한 부위들이기 때문이에요. 네. 대표적인 아주 치명적인 필러의 합병증이나 부작용인데 그래서 우리 오수진 원장님처럼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신성 원장님처럼 피부과 전문의, 성형과 성형 전문의에게 시술을 받으시는 게 안전할 네. 겁니다. 그리고 시술 받기 전에는 이제 그 주치 선생님이랑 면밀하게 상담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어떤 점들 주의사항을 지켜야 되는지 그 이후에도 좀 잘 들으시고 왜냐하면 혹시나 합병증이 부작용이 발생을 했을 때 빨리 병원에 가는 게 되게 중요한 경우들도 많잖아요. 그럼요. 물론 그 즉각적으로 부작용이 생기는 경우들도 있지만 그런 주의사항도 잘 듣고 그리고 선생님과 상담도 열심히 하시고 시술하는 저희들도 책임감을 가지고 하면 크게 문제는 없지 않을까 그렇게 조금 안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제가 뭐 함부로 말씀드리자면 이 성형외과 전문의, 피부과 전문의 선생님들은 우리 얼굴에서 또는 이제 피부에서 위험한 부분이 어디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시술이나 뭐 수술 같은 것들은 합병증이 따를 수가 있는 이제 위험이 내재해 있는 의료 행위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전문가, 우리 피부과 전문의 오수진 선생님이나 성형외과 전문의 신상원 선생님 같이 네, 뭐 이런 전문가들에게 상담을 하시고 시술 받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 채널에 오시면 꼭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아, 그런가요? 네. 뭐죠? 안녕 이거를 좀 길게 해주셔야 다들 좀 좋아하십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 안녕.